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신문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싼 값에 자동차를 판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뒤에 실제로는 비싸게 차를 파는 자동차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엔 미 전역에서 모두 9개 딜러가 적발이 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향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형 SUV가 다운 페이먼트 없이 한 달에 $99. 그러나 이 가격은 처음 3개월 만입니다. 4개월째부터 72개월까지 월 페이먼트는 실제 $531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중고차들, 전부 $5,000의 다운 페이먼트는 뺀 가격입니다. 첫 달 로 페이먼트, 제로 다운, 마냥 공짜일 것 같은 광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계약금 $2,400가 명시돼 있습니다. 특정 모델 하나만 세일로 내세우고 손님이 찾아오면 다른 차들을 파는 딜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자동차 과대 광고들이 넘쳐나는 상황. 이에 소비자 보호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Operation Steer Clear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is type of behavior will not be tolerated. We expect new and used auto dealers to be truthful in their advertisements and to fully comply with all aspects of the law. 이번에 적발된 딜러들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간 등에 걸쳐 모두 9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소송을 피하는 대신 하루 $16,000씩 광고를 게재한 기간만큼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 중에는 한국산 자동차 딜러도 2개가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딜러십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n the case of Courtesy Auto, the Kia dealer in Massachusetts, the FTC has filed an administrative complaint and litigation in this matter is ongoing. 연방통상위원회와 카운티 소비자 보호당국은 현재 10번째 딜러를 상대로 추가 행정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전국 단위로 과대 포장이나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딜러들을 색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음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맞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브릿지 스캔들, 교량을 둘러싼 추문 때문입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100배 사죄했습니다. 이른바 브릿지 스캔들, 교량 추문 때문입니다. And I am stunned by the abject stupidity that was shown here. 문제의 교량은 뉴저지와 뉴욕을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다리입니다.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이 다리는 지난해 9월 일부 차선이 나흘간 폐쇄됐습니다. 이게 크리스티 핵심 참모가 교량 관리소 측과 짜고 벌인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리 인근 도시 포트리의 시장이 선거 때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차선 폐쇄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면서 환자 이송이 늦어졌고 91살 심장마비 환자는 숨졌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크리스티가 책임지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But the folks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can no longer be in positions that they can actually cause this type of damage to other unsuspecting communities. It's not acceptable. 검찰이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파문은 확산될 조짐입니다. 지난해 말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앞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정입니다. 거의 빙하기에 가까운 북동부 지역 한파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은 물론이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시카고가 마치 영화 속 얼음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이 상류부터 빙하처럼 변하고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어붙어가고 있습니다. 19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얼어붙은 고가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12m 아래로 추락하는가 하면 불이 났던 건물이 소방관이 뿌린 물 때문에 얼음 궁전처럼 변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추위 소식을 전한 방송 기자들도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Boiling water and throw it into the sky, it turns into snow, just like this. 동물원 북극곰이 추위 때문에 실내로 피신했고 갑자기 얼어붙은 호수에 거위가 갇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물에 적신 티셔츠가 1분 만에 얼어붙는 시민 영상도 퍼져나갔습니다. 20여 명 사망에 18,000여 편 항공기 결항.
북미 한파 피해는 우리 돈 5조 원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요즘 건강식품 중에서 산수유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수유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이른바 저질 유사품 700억 원어치가 한국에서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품을 먹은 소비자 수십여 명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초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창고에 서울시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에 쌓인 산수유 제품이 압류됐습니다. 이 제품의 산수유 함량은 0.8%, 일반 산수유 제품의 함량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반면 많이 먹으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니코틴산이 기준치보다 7배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은 소비자 52명이 호흡곤란과 위염,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고 응급실로 실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개를 마셨는데요. 심장 검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생겨서. 가려움증과 발진 등 부작용 증상은 오히려 산수유 성분이 몸에 잘 받아 생기는 거라며 계속 먹도록 권했습니다. 남자한테 좋다 그러죠. 열이 나고 빨개지고 그게 효과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차모 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3년간 산수유 제품 37만 상자 735억 원어치를 팔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상자당 제조 원가는 960원이지만 원가의 200배가 넘는 19만 8천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복용을 하고 있거나 제품을 갖고 계신 소비자께서는 하루속히 제품을 폐기하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리점 등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관련 주요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바 기지 이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려다가 취소한 것인데요.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캐리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야스쿠니 참배 등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왜곡 시도에 숨김없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워싱턴 외교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은 미국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분명한 대일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공개하지 않은 미국 측 설명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의회 지도층 그리고 조야에 광범위한 그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텐마 기지 이전 합의를 환영하는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 지도자들도 일본 총리실 국가안보국장과 아베 총리 동생 등이 방문하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ou and I worked before on issues like the comfort woman issue.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야스쿠니 도발로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이번 한미 협의 기간에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북한의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에 휩싸인 이른바 데니스 로드먼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놓고 미국 내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의 옆에 앉아 환한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눈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가 잘못을 저지른 듯한 발언을 하며 욕설을 퍼부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로드먼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당일 스트레스가 심해 술을 마셨다며 무엇보다 케네스 배 씨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미 국내 여론의 따가운 질타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로드먼의 노골적 반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명성과 은행 잔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독재자의 선전가가 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는 과거 미중 간의 핑퐁 외교에 비유하며 로드먼의 방북을 치켜 세웠습니다. But entertainment does have an interesting way of illuminating. Why are we discussing North Korea today? Because of Dennis Rodman. 북한을 네 번째 찾은 로드먼의 기행 못지않게 미 국내 찬반 논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현대판 연금술사라고 하죠. 장난감은 물론이고 인공장기에 항공기, 우주선 부품까지 3D 프린터.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특히 몇 년 뒤면 지금보다 프린터 값도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프린팅을 시작한 지 단 20분 만에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쓰는 전통적인 3D 프린터입니다. 금속 가루에 레이저를 쏘자 이번엔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산업용 3D 프린터로 이제 금속 가루는 물론 고무와 세라믹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s like ceramic powder, yeah. You see, it's just like a real bond. 의료 보조기기와 음료수병, 농구공과 신발에 이어 전동 공구까지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3D printing could be the catalyst for the next industrial or manufacturing revolution. The technology could be used by anybody to manufacture locally. 나사 연구센터에 위치한 이 업체는 우주정거장에서 쓸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부품이 고장나면 현지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Scraped across the satellite to turn on a switch, printed within half an hour. 무중력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도 마친 상태. 이곳에서 만들어진 3D 프린터는 여름쯤 발사되는 우주선에 세계 최초로 실릴 계획입니다. Now, if you had like a critical piece of hardware for an experiment that broke, you're going to have to wait at least 6 months, if not longer, usually longer, to get that piece back up. We're going to produce it in hours. 인공 장기와 음식을 만드는 바이오 프린팅이 선보이고 3D 프린터로 만든 구두가 패션쇼에 오르는 등 3D 프린터의 한계를 놓고 전 세계가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퍼즈 전 연방하원 의원 총기 규제 운동을 맹렬히 벌이고 있는데요. 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 전 머리 등에 총탄을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언어 능력과 보행 능력을 회복하더니 이른바 스카이다이빙에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규제 운동을 맹렬히 벌여온 기퍼즈 전 의원. 피격 3주년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낙하산을 맨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힘차게 창공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그녀로서는 벅찬 일입니다. 지상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녀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Wonderful sky, gorgeous mountains, blue skies. I like it a lot. Since her brain injury. 총기 사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도한 스카이 다이빙에는 친구가 동행했습니다. You can see it in spite of the way she can communicate now. I think it's a limitation on us that we can't really grasp it. It's not really her limitation. 조 바이든 부통령도 탑승 직전 전화를 걸어와 그녀의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I tell you what, you've got more spunk, as my mother would say, than 10 of the best people I know. Thank you. 3년 전 쇼핑몰 총기 난사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3명에게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어눌한 말과 불편한 몸으로 총기 규제에 앞장선 그녀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